그것을 전문용어로 개못 부린다 그러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 그러고. 분명 이번 시즌 최고의 오프닝 경기는 앤드류 맥커친이 PNC 파크에 오랜만에 피츠버그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등장하는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피츠버그의 팬이 아니라도, 그리고 맥커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장면만큼은 충분히 멋있었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하면 현재 NBA에서 낭만을 뿌리고 다니는 지미 더 낭만 버틀러도 22번입니다. 맥 선장이 다시 돌아왔고 피츠버그는 해적 깃발을 올렸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피츠버그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수치화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스포츠에서 리더십과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영역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은 이미 최상위의 야구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안에서 상위 0.001%들만의 대결에서는 정말 조그만 차이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차이 중 하나는 팀을 하나로 만들고 그 선수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낭만 캡틴 맥커친과 해적단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저는 박효준 선수와의 인연으로 토론토의 스프링 트레이닝 시설이 있는 더니든에서보다 피츠버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 당시 받은 인상은 뭔가 팀이 붕 떠있다? 혹은 불안정하다였습니다. 사실상 팀의 두 중심 선수였던 키브라이언 헤이스와 브라이언 레이놀스는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토론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연장 계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 당시 구단과 줄다리기를 하던 두 선수였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콜 터커와 같은 만년 유망주들이 트리플 A와 메이저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고, 베테랑 선수들은 피츠버그의 성적보다는 여기서 기회를 얻어서 더 좋은 팀으로 더 좋은 계약을 받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밥 너팅 구단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 레이놀스는 팀과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고 가장 뜨거운 트레이드 매물이 되어서 시즌 내내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2022년 피츠버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현장에서 피츠버그가 구심점 없이 모래알만 가득 모여있는 그런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 시즌을 앞두고 이 모든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2023년 1월에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맥커친은 2023년 1월 밥 너팅 구단주에게 피츠버그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밥 너팅은 이 문자를 받고 벤 셰링턴 단장을 불러 앤드류 맥커친의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월 20일 피츠버그는 맥커친과 1년 500만 달러의 계약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밥 너팅과 벤 셰링턴이 한 일이라고 믿기에는 정말 신속하게 결정되고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입단 기자회견장에는 극도로 미디어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피츠버그의 구단주 밥 너팅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츠버그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기분 좋은 바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맥커친은 이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저는 이곳에 얼굴 마담으로 온 것도 은퇴 투어를 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이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피츠버그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난 시즌 그가 뛰었던 미러키가 한 경기 차이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피츠버그에게 진 것이 미러키가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츠버그는 미러키가 플레이오프에 못 가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팀이라고 칭찬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베테랑 선수인 맥커친이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피츠버그의 어린 선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최근의 일이 하나 있는데요. 톰 브래디는 템파로 이적하면서 우승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즌 연속 승보다 패가 많았던 템파베이는 톰 브래디의 리더십과 함께 슈퍼볼 우승을 합니다. 네, 템파베이는 톰 브래디가 오기 전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고 훌륭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톰 브래디가 가고 나서 그 포텐이 확실하게 터진 것도 사실입니다. 즉, 템파베이 우승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톰 브래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경기력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우승을 6번 한 고트 쿼터백 톰 브레디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니 그렇게 믿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템파베이도 해적단입니다. 두 팀 모두 벅스 혹은 버코라 불린다는 공통점도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5월 3일까지 알동은 승패 마진 플러스 4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승패 마진을 기록 중입니다. 팀당 약 30경기 정도를 치른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승패 마진인데요. 알동을 제외하고 승패 마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지구는 늘동이 유일하며 늘동의 승패 마진은 플러스 5로 알동과는 꽤 차이가 큽니다. 야구 팬들은 종종 알동이 얼마나 피 튀기는 지구인지를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번 시즌 같은 지구 간 경기 수가 줄어들면서 알동은 폭주를 시작한 듯 보입니다. 4월의 피해자는 디트로이트, 시카고 와이삭스, 그리고 에인절스였습니다. 현재 12승 17패인 디트로이트는 템파와 0승 3패, 보스턴과 0승 3패, 토론토와 1승 2패, 그리고 볼티모어와 1승 6패로 알동 팀들에게 한 달 동안 2승 14패, 승패 마진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알동 팀들과의 경기를 빼면 10승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시카고 와이삭스는 템파에게 1승 6패, 토론토에게 0승 3패, 볼티모어에게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알동 팀들을 상대로 2승 11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카고 와이삭스의 성적은 10승 21패로 알동 팀들과의 성적을 뺀다면 8승 10패가 됩니다. 에인절스는 현재 17승 14패인데요. 토론토 양키스와는 각 1승 2패씩을 기록했고 보스턴과는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알동팀 상대 전적 3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알동과의 경기들을 빼면 14승 7패로 꽤나 준수한 성적이 됩니다. 이렇듯 알동은 현재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뿐이다를 시전하면서 다른 지구 팀들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중인데요. 피츠버그가 5월 첫 2주 동안 템파베이, 토론토, 볼티모어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피츠버그가 이번 시즌 모든 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알동 테스트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있게 이번 시즌 피츠버그는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는 현 시점에서 피츠버그는 템파에게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 중인데요. 알동 팀들과의 9경기에서 3승 6패만 해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 알동뽕이 너무 심한 건가요? 피츠버그는 4월 보스턴과의 시리즈를 3전 전승으로 끝냈기 때문에 5월이 지나게 되면 양키스와의 시리즈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번 시즌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의 유니폼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앤드류 맥커친이라는 구심점이 생겼고 키브라이언 헤이스와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팀 분위기는 지난 시즌 어수선했던 것과는 다르게 침착하게 중심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 다저스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7대8로 패한 뒤 맥커친은 패배를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수들을 독려했고 피츠버그는 남은 2경기를 승리하면서 다저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번 시즌 피츠버그는 작년처럼 쉽게 경기를 포기하지도 않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 하나로 지난 시즌 최악의 팀이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2012년 93패를 한 뒤에 2013 시즌 우승을 했던 보스턴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보스턴과 현재의 피츠버그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리더를 얻은 피츠버그와는 다르게 리더를 잃고 방황하는 카디널스 그리고 윈나우와 리빌딩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는 밀워키 아직은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보이는 시카고 컵스가 있는 늘 중에서라면 피츠버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탈락해 우승은 못하더라도 맥커친이 해적단을 이끌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은퇴 전 라스트 댄스를 멋지게 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게 9월까지 피츠버그와 롯데 중 단 한 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조진웅 배우처럼 롯데를 선택하겠습니다. 피츠버그에게는 내년이 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낭만 가득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